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9일 저녁 6시입니다. 이재명, 김정은, 문재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전제를 하고 혹시 그 중에 사실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죠.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설명은 하루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와 충돌하고 해서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전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만둬야 하느냐? 한 전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 그만두라고 한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9.11 테러에 폭약이 서해졌다고 해서 노벨을 탓하면 되느냐?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으로 말도 아닌 소리를 해놓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전형적인, 이건 뭡니까? 사기적 수법이죠. 사기적 수법이죠. 이게 바로 무고정과자 이재명의 본성을 그냥 드러내는데, 오늘도 이제는 하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이 책임의 일단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돌렸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토건 투기 전쟁 30년 사라는 긴 글에서 민간업자의 몫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그건 예상 못한 집값 폭등 때문이다. 2018년 이후 정책 실패로 집값이 솟아 민간 사업자 이익이 1,8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늘어난 것이다. 2018년 3월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 분양가 통제, 개발 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다.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 노스트라다무스가 왜 나옵니까?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 담당자는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초과 이익 환수 조항만 집어넣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미래의 일은 내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고,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 이렇게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간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이때부터 책임이 큰 거죠. 자기가 심려를 기울였다고 해놓고 그 핵심 조항은 논의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다.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 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 그런데 나중에 초과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 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 초과 손실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 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공모 조건과 위배됨으로 초과 이익 환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공모 조건, 공모 지침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은 당초 2015년 5월 27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안을 마련했으나 7시간 만에 환수 조항이 사라진 수정안이 전략사업팀으로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구체적 경위야말로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제발 등 찍는 헛고생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기괴한 논리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설계가 알카에다의 9.11 테러 설계가 될 수 없다며 공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했고 민간 투자자 내부의 투자 부담, 이익 배분과 사용처는 그들이 설계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공공부문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민간이 알아서 하니까 어마어마한 100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그것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인정한 것. 국힘과 보수 언론이 당군 이래 유일한 최대 규모 이익 환수를 왜곡하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최대 환수가 여기밖에 없었습니까? 오세훈 시장 설명 들으면 그 정도는 다른 지방에서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최대 규모 이익 환수를 성남시가 했다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민간업자 내부 분배 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서 배임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했습니다. 또 작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했던 김경률 회계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의 페북글을 공유하고 충격이다. 이재명 본인이 대장동의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 자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설렁설레할 필요도 없이 이제 관련 자료 전부 다 공개하면 되는데 검찰이 왜 성남시를 아직도 압수수색하지 않는지 그게 영 불안합니다. 더구나 유동규 압수수색할 때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는데 그때 휴대폰을 던졌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건 가짜뉴스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을 던지지 않았다, 창이 열려져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던져진 휴대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검찰이 우리가 실수했다고 합니다. 일단 가짜뉴스로 몰아놓았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실수했다고 하는 이 검찰이 과연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역시 특검이 답이다. 이재명이 특검으로 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언론이 진실을 파헤치는 이 노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결정적으로 키워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도 말년에 가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4.19를 통해서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기자들이 특종 경쟁을 통해서 이재명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가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면은 다른 모든 자유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전시에도 6.25 중에도 언론 검열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때 신문이 군대와 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했던 죽은 이승만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통해서, 그가 키운 언론 자유를 통해서 산 이재명을 잡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